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최근 HD현대그룹이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전격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죠. 이 마스카 추진을 위한 사업 개편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카 프로젝트가 발빠르게 추진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로 국내 조선 또 방산 산업이 성장 동력을 얻게 될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주가 그동안 좀 많이 급등했던 데 대한 피로감 또 수출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에 일부 상승세를 반납하기도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또 다시 강세를 보였었던 거죠. 네, 정상회담 위에 올랐으니까요. 네. 그 전에는 네. 미국 LNG 터미널들이 약간 좀 지연된다. 네. 관세 협상 때문입니다. 건설 비용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걱정으로 좀 빠졌는데 네. 그쪽에서도 다시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게 확인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다시 좀 회복하고 있다, 오르고 있다. 네. 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쭉 괜찮은 건가요?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오른 거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후에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원료일은 빠졌었어요. 삼성중공업 빼고는. 네. 삼성중공업은 상상도 못했는데 군함이 없으니까 삼성도 미국에서 사업 협력을 하니까 올랐는데 약간 세론이라고 하죠. 이벤트가 발생했어라고 월화는 빠졌는데 네. 현대중공업 미포 합병 발표를 하면서 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ETF 기준으로 한 뭐 5%, 10% 올랐습니다. 네, 짧은 기간에요. 네. 네. 지금 이제 마스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네. 또 혹시 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이 조선업 얘기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됐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이 마가였잖아요.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우리가 여기 이거를 차용해서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S를 싹 집어넣었어요. 네, 그렇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네.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업 지원을 레버리지로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주로 하겠다는 건 우리 한국의 조선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미국에 알려주고 전수해서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겠다. 네. 그 과정에서 실제 미국 조선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조인트 벤처로 투자할 수도 있고 네. 한화그룹은 이미 필리 조선을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한 거죠. 예. 근데 좀 보수적으로 고민하는 HD 현대도 네. 정부의 프로그램이고 그 취지가 있다가 보니 네. 마스가 첫 MOU도 발표하고 합병도 마스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네. HD 현대도 나서게 됐고 삼성중공업도 미국의 비거 그룹하고 사업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조선업을 좀 살리는 데 도와줄게 우리 네. 한국조선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도 조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런 보증 대출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네. 촉진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취지입니다. 대미 투자 펀드가 3,500억 달러인데 네. 그 중에서 1,500억 달러가 네, 맞습니다. 조선업에 할당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미국의 지금 조선업 수준하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뭐 중국과 비교했을 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생산 규모이다라는 비교도 있는데 네. 도크에서 배를 조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조선사는 도크에서 1년에 3번 배를 빼냅니다. 빼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배를 다 조립해서 띄워서 바다로 빼내는 거를 네. 진수라고 진수, 하거든요. 예, 그걸 6번 하는데 우리 하나가 인수한 필리는 네. 1년에 한 척, 1.5척 정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도크가 2개인데 하나는 쉬고 있고요. 네. 도크 하나만 돌리는데 1년에 한 척에서 1.5척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 인력도 떨어진다?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렇게 비교를 그냥 단순 비교만 네. 해도 어느 정도인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가격도 예. 한국에서 똑같은 배를 만드는데
3배에서 5배 더 비쌉니다. 미국이. 네. 네. 인건비가 비싸고 예. 자재들도 자국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해 와야 되고 네. 또 똑같은 일을 해도 느리게 하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가 경쟁력도 그냥 없다고 볼 수 있죠. 세계 시장에서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스카 프로젝트 그렇게 하면 그게 미국 조선업에 어떤 얼만큼 보탬이 된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생각하는 걸까요? 얼마나라는 정량적인 목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또 법안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 일부 블락 또는 모듈 형태로 만들어간 부분을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게 되면 네. 더 빨라질 거잖아요. 그렇겠죠. 분명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싸질 수 있고 훨씬 빨라질 수 아하, 있는 겁니다. 네. 하나그룹이 필리 조선을 인수하고 제시한 목표가 네. 단기간 내에 한 네. 5년 후에는 도크에서 3-4척을 건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척이잖아요. 3배, 4배 정도는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 네. 그 목표를 제시했고 이번에 한미회담 이후에는 그래서 한 10년 후에 10척 만들겠다였거든요. 한 척 만드는 존사를 10년 후에 10척을 만들게 하겠다. 네. 였는데 옆에 도크를 더 투자해서 20척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져요는 그냥 좋아지기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좋아진다고 해도 미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네. 자국의 군함과 네. 군함을 지원하는 지원선들 부분에서 지금 너무 느리고 못 만들고 있거든요. 쪽에서 좀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끔 또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게끔 네. 우리 한국 조선업이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선업이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이게 예.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 중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구조로는 차후에 따라잡힐 거고 또 훨씬 비싸게 무기 체계를 구매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보다 안보도 같이 물려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께서는 그냥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투자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촉수가 얼마나 늘어났다. 그런 숫자들만으로도 네. 쉽게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안보란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일단 그 번스 톨랩스법, 네. 네, 그것도 이 안보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존스법 네. 이런 것도. 존스법은 일반 상선이고요. 네. 뭐 1920년에 만든 아주 옛날이고 네, 1965년, 68년 번스 톨레퍼슨법은 네, 전투함에 해당합니다. 군함에 해당합니다. 네. 군함을 건조하는 데서는 부품조차도 외국에서 들여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뭐 항공모함, 핵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등등이 네, 건조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네, 그리고 스케줄도 뒤로 밀리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투함에서 중요한 거는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와 뭐 유도탄과 이런 것들이 보안인 거지. 사실은 그 전투함의 30% 40%를 차지하는 배 부분, 헐 또는 선체 부분은 해외에서 만들어 들어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아이디어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네. 배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는 네. 해외에서 들여와도 네. 되고 나머지 민감한 거는 네. 국내에서 당연히 무조건 해야 미국에서 해야 된다.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는 네. 그 번스톨랩스법부터 네.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자, 그런데 개정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여기도 벌써 한미 조선업 협력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사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 조선업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조금씩 열어주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이게 법안은 개정 못해도 네. 뭐 너무 찬반이 너무 심하니까 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국가 안보의 이유로 그리고 국회의회 승인을 받으면 네. 한시적으로 해외 동맹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카드까지 흔들게 되면은 네. 정말로 미국 구축함의 배 부분은 네. 호위함의 배 부분은 한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러네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문제예요. 일단 미 의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도 꽤 그렇죠. 높기 때문에 네.
개정한다는 건 어렵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행정명령으로는 네. 네. 어떤 좀 여지가 있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고. 한국 조선업이 들어와서 우리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켜 줄 테니까 네, 네. 그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네. 한국을 좀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한테는 꽤 즐거운 일이 되는 건 거죠. 네. 그 상선과 관련됐다는 존스법은 그러면 이번에 우리 마스카하고는 네. 큰 상관이 없는 법인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전투함 말고요. 네. 전투함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군수 지원함들은 사실은 상선의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안보와도 묶여 있는. 네. 그러니까 뭐 탱크 옆에 찝차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찝차 같은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은 또 배니까 네. 도와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 역시 그 행정명령으로 네. 풀어가겠다라는 네. 게. 전략 상선단 법안이 발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전투함들을 도와주는 배들이 미국에 90여 척이 있는데 예. 10년 후에 350척으로 늘리겠다라는 전략인데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동맹국에서 건조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통과되면 네. 우리 한국이 미국의 전략 상선단 군수 지원함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존슨법 같은 것 때문에 그 하나오션이 미국 내다 필리 그렇죠. 조선소를 네. 인수해서 지금 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필리 조선소가 그럼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드렸듯 지금 도크 2개에서 1년에 한 척. 매출로는 한 4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배는 한국에서 만들면 1,000억짜리예요. 예. 근데 잘 운영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쉽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바틀렉들을 풀 수 있다고 뭘 하십니다. 풀 수 있다고요? 바틀렉. 어. 여기서 이러고 있네. 요것만 네. 해결하면 좀 더 좋아질 텐데 이런 네. 부분들을 해결해서 네. 병목 1년에 같은 거를. 예, 병목이죠. 네. 예, 1년에 도크에서 3척, 4척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도크 2개니까 6, 8척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주문을 받아야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스스로 필리 조선에 탱커 10척과 LNG 2척을 발주했습니다. 아 스스로. 네. 예.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자. 네. 그 배는 만들다가 고객님이 나타나면 팔 수도 그때 있거든요. 팔게. 네, 그래서 먼저 필리 조선을 제대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스스로 한화 쇼핑이라는 회사가 자기 발주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미 조선 협력하면 이런 필리 조선사 같은 운영 방식으로도 하는 게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자, 그거는 이제 하나는 완전 100% 지분을 가져와서 자기 회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HD 현대는 어떤 액션을 할지는 아직 뭐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국 회사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네.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 건조라는 게 즉 이제 국가 기밀 어떤 산업이다. 네. 그러니까 일정 우리가 이렇게 좀 지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이게 산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리 분석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간단히 얘기들을 나눠보면은 미국이 그만큼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과정에서 뭐 3자 배정 유정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투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조금이 우리 조선사로 들어오는 거고 네. 또는 그냥 기존 지분을 넘길 수도 있는 건데요. 네. 다행히 하나오션은 산업은행 지분이 15% 남아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결국은 다 엑시트해야 되는 물량이고 네. 현대중공업도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69%나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과정이 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HD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HD 현대 미포의 그 합병 소식 네. 얘기 들려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이 합병하게 된 배경, 네. 네 앞으로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자,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군함은 크지가 않아요, 사실.
사실 받고. 군함을 네. 제가 그 앞에서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뭐 중도대왕급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이런 좀- 것들도 네. 200m가 안 되거든요. 네. 일반 상선은 300m짜리 넘는 것들이 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포가 작은 중형 선박을 주로 건조하는 그렇다면서요. 조사잖아요. 네, 근데 네. 현대중공업의 방산 쪽 조선 도크가 네. 한국 물량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요.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에 놀고 있던 오도크를 다시 돌리고 네. 미포 도크 4개 중에서 2개를 미국 사업 쪽에도 배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라이센스? 군함을 만들어 본 존사가 아닌데 이 네. 물량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대미포가 네, 네. 그냥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합병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로 또 다른 시너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해외 생산 거점을 앞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년 후에 노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은 미포가 투자했고 네. 그 이후에 필리핀, 베트남 두 번째, 앞으로 인도, 모로코 등등 한국 조선양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너무 뭐 해외 조선사들인데 묶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현대와 미포가 합병해서 네. 베트남 조선을 밑에 거느리고 있는데 네. 한국 조선양은 밖에서 거느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둘 사이에 싱가포르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 해외 야드들은 통일해서 관리하겠다. 네. 그런 부분도 작동을 했습니다. 선박을 얘기할 때 야드라는 건 어떤 의미죠? 야드 조선사입니다. 네, 조선사. 네. 그렇군요. 그럼 확실히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팀장님께서는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주가도 그렇게 반응했고 저도 뭐 양 시너지가 날 거는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거나 합병 시기를 보면은 어쨌든 마스카 프로젝트도 네. 영향을 미쳤다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중공업하고 미포가 합병이 되면 네. 이제 조선과 방산주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양사가 합쳤을 때 예. 원래 2개 회사일 때 실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네.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연결로 그냥 한 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하신 그런 시너지 부분들이 네. 언제 나오는 거에 문제예요. 특히 마스가 관련해서 미국의 전략 상선단 수주나 또는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전투함의 선체 부분 수주나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별도로 있었을 때는 소화할 수 없는 물량들을 합병 법인에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투함의 선체는 뭐 40% 네. 해당되는 걸 네. 우리가 만든다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휘되면 그런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네. 합병은 잘한 것일 거고 네. 그만큼 뭐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합병 효과는 그만큼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합병을 하면 원가는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공통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 조선사가 같은 법인 안에 있으면은 또 서로 남는 부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너지 부분들은 작게는 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산주 전망 좀 해주신다면. 방산은 네. 조선의 방산 말고 네. 그냥 뭐 K2, K9 그 하나요로 로템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조선의 방산도 조선의 생각했던 방산이요. 겁니다. 네. 네, 조선의 방산은 우리가 미국 말고도 필리핀에 뭐 함정 사업을 하고 있고 페루 사업도 하고 있고 네. 캐나다 잠수함 입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 해군 전투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어서 네. 하나와 현대중공업이 하나하나 계약을 따내고 이제 매출을 늘려갈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원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입찰들보다는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 축이 있고 네. 두 번째 축은 길게 얘기하면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내어줄 건지 네.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주니 기브 앤 테이크로 너네들은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협상들을 잘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지금 회사들의 실적, 이익, 밸류에이션에는 사실은 되게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매출이 요거밖에 안 느네. 생각보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예. 클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없던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되게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에는 아주 이로운 이벤트들이 언제인지 절대 모르지만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네.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근데 거죠.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쪽은 이제 결실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네, 맞습니다.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해야 되는 건지라는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투자 우리 포인트 전략을 좀 짚어주신다면. 조선 산업이 네. 이것만 목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물량을 만드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면 더 좋은 물량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잘 받고 있는데 또 하반기와 뭐 연말과 내년에는 LNG선 발주도 되게 많이 나올 네, 거예요. 네. LNG선 발주도 미국과의 한미 회담에 묶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국 LNG를 더 사주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방산을 제외하고도 조선업의 펀더멘탈은 원래 좋았어요. 투자 환경은 원래 좋았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선물처럼 마스가 프로젝트가 더해졌다라는 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식 다올투자증권 기업분석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